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자, 지금 방금 소리 들으셨죠?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귀신이 했어요. 귀신이 있구나. 네. 아, 괜찮아도 여기 갑자기 뭐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 여러분이 지금 아니라니까요. 남양 특집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예. 근데 진짜 오늘도 제가 오전에 잠깐 뭐 이렇게 좀 돌아다닐 일이 있었는데 많이 날씨가 좀 들떴더라고요. 맞아요. 네. 잠깐 비가 오기도 했어요.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네. 귀뚜라미 울어요 지금? 귀뚜라미 모르겠는데요. 저 귀뚜라미 소리 몰라요. 귀뚜라미 소리. 여러분 귀뚜라미 소리 모르는 김영민 아나운서입니다. 귀뚤 이렇게 하나? 죄송해요. 이제 이게 슬슬 막판이 되니까. 아이 무슨. 저 언제나 열심히 해요. 근데 있잖아요. 네. 이 귀뚜라미 울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가을이 근데 정말 나는 귀뚜라미 소리 들으면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와 정말 자연의 섭리라는 게 엄청나구나. 그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하면 얼마 안 있다 진짜 시원해져요. 네, 그거 신기하더라고. 지금은 근데 아직은 매미 소리가 더 큰데. 네네. 어쨌든 매미 소리가 좀 잦아들고 좀 있으면 이제 귀뚜라미 소리도 많이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시간은 갑니다. 미국이 아주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해요. 세계 무역기구죠.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해요. WTO. 네. 미국이 이번엔 WTO 체제에 종식을 선언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내세우는 그 관세 정책을 뭔가 새로운 무역 질서로 재편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제임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제 현지 시간 7일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일에 맞춰서 세계 무역기구 WTO 체제의 종식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서 미국에만 불리하게 작용한 세계 무역 질서를 개혁하려 한다. 우리는 이제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새로운 관세 정책을 무역 질서로 내세우면 제조업의 부활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을 재산업화하기 위한 세대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시간은 촉박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에서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비판을 좀 희석하기 위한 어떤 주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쌀 수입은 어떻게 되나? 이게 종식을 선언했으면 이것도 굉장히 쿼터제로 우리는 하는데 이거를 WTO 체제가 만약 실제로 종식이 된다면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미국은 또 수입 금괴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스위스가 그래서 지금 비상인데요. 스위스의 주요 수출 상품이 바로 이 골드바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수입 금괴 골드바에 대해서 3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스위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현물 시장이 당연히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미 세관 국경보호청이 문서를 통해서 1kg과 100온스 금괴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규격이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형태의 골드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미국에 수출하는 금괴 대부분이 또 여기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스위스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무려 39%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아서 안 그래도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골드바까지도 관세 대상으로 명시되면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스위스가 지난 6월까지 12개월간 미국에 약 615억 달러, 우리 돈 약 85조 4,727억 원어치의 금을 수출했는데 만일 여기에 관세율이 39% 적용이 되면 최대 240억 달러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예. 우리도 어떻게 빨리 좀 협정을 구체화해가지고 서명을 하지 않으면 이거 불안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태극기가 외면받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좀 저 어릴 때만 해도 광복절에 정말 그 집집마다 태극기가 다 걸려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사실 나이가 태극기 많은 모양이에요. 네. 어렸을 적에. 동년배 아니에요, 교수님? 아, 그래요. 참, 요즘은 조금 날씨가 많이 덥긴 더운 모양이다. 예. 요즘은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거는 그게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태극기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외면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기사들 중에 현장 르포 기사들을 좀 보면 예. 지금 광복절이 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상태인데 종로구 일대의 태극기 제작 및 판매 업체들이 굉장히 조용하고 한산했다고 해요. 1980년대 초에 문을 연 뒤에 가업을 물려받았다는 A씨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예. 아버지 때랑 비교를 하면 판매량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복절 행사가 크게 줄어든 경향도 있어서 관공서에 납품하는 태극기의 수량도 급격히 줄었다고 밝혔고요. 종로구에서 30년 넘게 태극기 제작 및 판매업을 해온 한 이제 사장님도 사정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뭐 태극기가 정말 재고가 가득 쌓여 있다고 하고 가정용 태극기를 사겠다고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질 못했다라면서 가정용 태극기의 수요는 이미 전멸하다시피 한 지가 오래다라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태극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태극기가 그 극우 성향 단체의 집회에서 사용이 되면서 태극기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부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한국 리서치의 태극기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극우 보수 성향인 태극기 부대의 집회 활동 이후 태극기 인식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5%가 부정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집회에서 태극기가 사용이 되니까 그럼 태극기가 많이 팔리지 않느냐 글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런 있잖아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태극기가 외면받는 두 번째 이유는 태극기의 90%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태극기 업체들은 중국에 있는 그 태극기 제작 업체들이랑 가격 경쟁에서 아예 비교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도매가 기준으로 우리나라 태극기 하나가 200원이면 중국은 10개에 100원이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예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중국산 제품들이 워낙에 많이 팔리고 소매업체들도 다들 중국산 태극기를 가지고 와서 파는 실정이다 보니 아무래도 태극기 제작을 하고 계신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뭐 극우 보수 성향인 뭐 태극기 부대 뭐 다 좋은 뭐 그럴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국기하고 이런 집회에서 이게 등장했던 것하고는 좀 이거 분리해서 접근할 그렇죠. 필요가 있죠. 예. 아니 뭐 그분들이 이거 태극기 들었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요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나이 또래만 하더라도 미국 하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움츠러들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자긍심 이런 것들을 태극기를 통해서 좀 잘 좀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그저 집집마다 국기 걸어놓은 집 많아요. 네네.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은 그렇지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어쨌든 국가적인 자부심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좀 이런 거는 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말에 또 와요? 또 와요. 또 와요? 네. 또 막 괴물 포고 오고 막 이러나?
예? 좀 많이 올 것 같더라고요. 비의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서울에 잠깐 비가 내렸거든요. 한 10mm 미만 정도의 비가 서울에 내리기도 했는데 예. 이제 내일부터 특히 남부 지역에 계신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이른바 2차 장마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는 전남 해안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내일 오전은 전라권과 경남권, 오후에는 경북으로 비가 확대되고 밤부터는 조금 더 올라온 충청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모레까지 전남과 경남 해안에 최대 200mm 이상, 광주 전남 내륙과 부산 울산에는 15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비구름이 올라오겠고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남부지방에 또 비가 내립니다. 또 화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고요. 예. 수요일과 목요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광복절 전날까지 비가 꽤 긴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괴물폭우 막 내려와가지고 인명피해 발생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네.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고 이미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기 글쎄 때문에 말이에요. 정부에서 이번에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이제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해수욕장이나 해안가, 계곡이나 펜션 등을 지금 휴가철이라서 많은 여행객들이 찾고 있는데 위험 기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예찰을 할 것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고요. 필요시 즉시 통제와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7월에 호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나 과거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철저한 상황 관리, 사전 통제, 대피를 통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를 했고요. 도시 지역도 지하차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말 물 가까이 가지 않고 맞아요. 위험한 지역은 가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에 이렇게 가보면 좀 물가라든지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아우프 아이게네 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우프 아이게네 게파라는 건 사실은 본인이 위험을 인지하고 위험이 있으면 스스로 좀 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1차적인 거는 본인들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상황 판단 빠르게.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지하철 많이 타는데 말이에요. 이 지하철 냉방 잘 되던데. 근데 이 지하철 냉난방 관련 민원이 급증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게 냉방이 잘 된다고 민원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춥다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동시에 춥다 덥다. 그렇죠. 같이. 사람마다 또 그게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계속 추운 데 있었으면 지하철 타면 춥고 밖에 더웠으면 시원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더 시원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련해서 민원이 정말 급증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3,600건. 의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걸 보면 6월에서 7월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에 접수된 냉난방 관련 불편 민원이 무려 22만 1,176건, 하루 평균 3,626건에 이릅니다. 원래는 1, 2월 때는 월 평균 민원이 2만 건에도 미치지 못하다가 이제 굉장히 높게 5월부터 월 평균 10만 건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더워지면 이렇게 민원이 급증한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그냥 민원의 수가 는 것도 불편하고 힘드시겠지만 이 민원이 내용이 너무 뭐랄까요? 너무 과한 내용이 좀 공격적이고. 네, 폭언성 민원이라고 하죠. 그런 민원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보면 실내 온도 체크도 안 합니까? 그따위로 일할 거면 사직서 쓰세요. 세금 받지 말고 이런 글도 올라왔다고 하고요. 심지어 협박성 민원도 있습니다. 냉방을 안 틀면 비상 제동을 당길 겁니다. 이런 위협적인 발언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춥다
민원도 굉장히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더위 민원이 최고치를 찍은 달에 추위 민원도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 워낙에 다른 그렇죠. 네, 그런 수요가 그건 있고 그럴 수는 있는데. 모두 다 충족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교통공사 측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실 테니까 너무 과격한 민원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비상제동장치 당기면 처벌 수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좀 잘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에 뉴스앤뮤직 내일 아침에 합니다. 예,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김영민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춤과 노래